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81살이 된 늙은 할머니죠. 세월이 참 빠르게도 흘러가네요. 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걸 아들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제가 한창 젊은 23살의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어요. 앞날이 창창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죠. 남편은 사업 수완이 좋은 사업가였어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계속 투자를 했죠. 전 남편이 하는 일은 뭐든 잘 될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게 오산이었던 걸까요? 결혼 생활을 한 지 6년 차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한창 일할 나이에 하늘이 왜 그리 야속하신지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죠.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독촉이 단숨에 저를 덮쳤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더군요.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빌려온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였던 거죠. 남편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빚쟁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호랑이 같았죠. 당장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며 온갖 위협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제 한 몸 희생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지만 걱정되는 건 어린 아들이었어요. 앞으로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학비는 어떻게 될지 막막해 울기만 했죠. 그때부터 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는 게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죠. 해가 뜨면 집을 나서고 어둑어둑 해가 질 때에야 집에 돌아왔어요. 잠깐의 쉴 틈도 없이 살았죠. 갖은 꾸준히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어요. 허름한 장사도 해보고 식당 알바, 공장일, 심지어 건설 현장 막노동까지. 손발이 다 부르트고 멍들 때까지 저 자신을 혹사시켰죠. 꼬박 10년을 그렇게 쉬지 않고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겨우겨우 남편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죠. 그때쯤엔 허리는 이미 휘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도대체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앞날의 희망이었던 아들 때문에 살아남았죠. 아들 녀석은 가여운 신세였던 절 무척 신경 써줬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가는지 눈치챘던 모양이에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물건을 사달라거나 불평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죠.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아들이 처음으로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발이 자라 신발이 작아지는 바람에 발가락이 아프다면서요. 평소 같았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잘라 말했겠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이 미어지더군요. 지금껏 아들이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을까?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제 눈치만 살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앞으로는 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건 무조건 사주리라 다짐했죠. 밤낮 없이 더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아들 발에 꼭 맞는 새 운동화를 선물했습니다. 선물을 받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던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간의 고된 삶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도 전 오로지 아들만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일했어요. 굶주리고 헐벗더라도 절대 아들 학비만큼은 끊김없이 대주려 노력했죠. 대학교까지는 꼭 보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비록 아들의 다른 바람은 많이 들어주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다고 자부합니다. 아들 역시 장학금을 받아 학비 부담을 덜어주려 애썼고 과외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죠. 하지만 대학생이 된 아들에게도 방황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의 나쁜 유혹에 빠져 술과 담배를 배웠고 급기야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사라지곤 했죠. 어디서 무얼 하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알 길이 없어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끝내 아들은 친구의 사채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어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급기야 사채업자들의 눈에 띄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아들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억울하고 두려워 밤마다 울었어요. 차마 아들이 그 독한 빚쟁이들의 소나기에서 시달리는 걸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사채 빚까지 모조리 떠안기로 했죠. 2억이 훌쩍 넘는 거금이었지만 한 번뿐인 자식의 앞날을 위해선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전 다시금 혼자서 사채업자들과 피 말리는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포기하고 물러설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다녔죠. 세월이 흘러 아들이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을 때 전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해 신혼집 한 채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만 평생을 고생만 시켜 미안한 마음에 이것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느 정도 안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맞벌이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아기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80줄에 들어선 노구의 어린아이를 돌보라니 망설여졌지만 자식이 도움을 청하는데 싫다 할 수도 없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들 내외를 위해 떠맡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육아가 낯설고 힘들기만 했어요. 기저귀도 갈아본 적 없는데 다 늙어서 손주 기저귀를 가는 신세라니요. 그래도 차차 요령이 생기더군요. 기저귀도 능숙하게 갈고 분유도 먹이고 재우는 것도 일사천리 해냈죠. 낮에는 아기를 돌보고 밤에는 빨래와 청소,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어요. 허리가 휠 듯이 아팠지만 자식 내외를 위해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외출 좀 하셨어요? 우리 아기는 봐주셨어요? 내가 나갔다 오니까 애가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기저귀도 안 갈아주시고.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맨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가 우리 애 봐주신다면서요. 근데 정작 중요한 때 자리를 비우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빨래는 왜 안 계세요? 냄새 나는 걸 그냥 두셨어요? 청소는 또 왜 이래요? 먼지가 쌓여 있는데 대충 하셨죠? 어머니, 청소 제대로 좀 하세요. 구석구석 먼지 쓸어내시고 닦으셔야죠. 설거지도 얼른 하시고. 어머니는 맨날 게으르시네요. 아기나 우리 신경 쓰면 좋겠어요. 엄마, 우리가 애를 봐달라고 해서 미안한데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좀 더 책임감 있게 애 봐주시고 집안 살림 꼼꼼히 해주세요. 우리한텐 엄마밖에 없다고요. 어머니, 우리 밥은 챙겨주시고 따로 드세요. 같이 먹기 좀 그렇네요. 솔직히 어머니 입맛에 우리가 맞출 순 없잖아요. 괜히 같이 먹다가 입맛 떨어지면 속상하니까 각자 드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 샤워도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 너무 많이 쓰시네요. 좀 짧게 씻으시면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오래 씻으시니까 우리 수도세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니 맨날 우리 아기를 보기만 하시는 건 아니죠? 좀 놀아주시고 같이 시간 보내셔야죠. 우리가 애 낳아서 어머니한테 맡겼으면 책임져 주셔야지 말이에요. 그냥 봐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엄마, 우리가 맞벌이 하는데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누가 해요? 애 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 역할을 해야죠. 그게 뭐 그리 힘드세요? 어머니 계속 그러시면 안 돼요. 잠깐 돌봐달랬더니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 정도 못하실 거면 처음부터 맡기지 않았어요. 엄마 나이가 있으시니까 몸 상하시면 안 돼요. 젊은 애엄마도 애 보느라 힘든데 연세 많으신 분이 애 맡으시려면 건강하셔야죠. 우리도 엄마 건강 걱정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에휴, 어머니. 진작 그렇게 하시지.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요. 우리도 바쁘고 힘든데 어머니까지 힘들다 그러시니까 스트레스 받죠. 우리 편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미안하다, 아들, 며느리. 내가 따지면 너희 부부 힘들 텐데 이해심이 부족했구나. 앞으로는 묵묵히 내 역할 다할게. 너희가 편히 지낼 수 있게 뒷바라지 잘하마. 어머니, 고맙긴 한데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시는 거 좀 자제해 주세요. 우리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애 키우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좀 끄세요. 아들 내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점점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 노력과 정성을 인정받기는커녕 날선 말들만 쏟아냈죠. 애 엄마, 할머니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걸 당연하게만 여기더군요. 아들 내외의 모진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웃어 보였어요. 힘들고 서러워도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낳고 키운 자식 며느리인데. 앞으로도 잘해줘야지. 눈물을 머금은 채 아들 내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더 노력해야겠구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자. 식모 취급받는 한이 있어도 자식 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속으로 1000번도 더 다짐했죠. 내 편 하나 없는 외로운 노년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이 모진 세상 꿋꿋이 견뎌내자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견뎌내는 수밖에요, 이제는. 아들 부부 입장에서야 어쩔 수 없다 여기면서 이해해 주려 했어요. 젊은 부부가 살림에 여유가 없으니 저의 도움이 필요할 만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건 견디기 힘들더군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이래도 되나 싶어 몇 번 말해보려 했는데 툴툴거리며 나가라는 소리만 듣곤 했죠. 아들 내외 길을 살려선 안 될 것 같아 눈물 머금고 참았습니다. 한두 달이면 적응하려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어요. 아들은 제 노고는 쏙 빼놓고 집에 한 푼도 보태지 않는다며 핀잔만 주더라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건 당연한 도리라면서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명령조로 대했죠. 꼭 집에 눌러 앉은 식모 같았어요. 며칠 전 있었던 일이에요. 며느리가 오늘은 친정에 갔다 온다고 하더니 평소보다 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밤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연락 한 통 없으니 괜스레 노파심에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별일 없겠지 싶으면서도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길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 며느리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봤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온갖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갔나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지고 땀이 줄줄 흐르더군요. 새벽 1시쯤 되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달려나갔죠. 며느리 얼굴을 보니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대체 어디서 술을 그렇게 마신 거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랑 술자리가 있었다나요. 걱정된 마음에 옷가지며 화장품을 좀 챙겨주려고 며느리 방에 들어갔다가 너무 놀랐죠. 옷장을 열어보니 명품 가방에 액세서리며 브랜드 옷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산 새 가방인데 벌써 더 새로운 게 들어와 있고 구두랑 시계도 몇 개씩 늘어서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요즘 자주 사들이는 화장품도 죄다 최고급 브랜드에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걸 보니 이상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설마 며느리가 외박한다면서 돌아다니며 명품을 사고 술 마시고 다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아들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저렇게 많은 걸 살 수가 없거든요. 대체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 혹시 내가 아들 주려고 모아둔 돈까지 훔친 건 아닌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수상한 행동을 보인 지 꽤 됐더라고요. 매달 친정 간다면서 사라지곤 했는데 알고 보니 쇼핑하러 다닌 거였죠. 거기다 외출한답시고 나간 날이면 밤늦게야 들어오곤 했어요. 옷차림도 점점 화려해지더니 언제부턴가 명품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죠. 집에선 아기 봐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저더러 하루 종일 육아에 매달리라 닥달했던 며느리가 막상 자기 욕심 채우는 데는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손주 기저귀를 갈며 청소에 빨래에 허리가 끊어질 듯 집안일만 하는데 며느리는 명품 쇼핑에 술자리 즐기며 돌아다녔던 거죠. 너무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아연실색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버거운 살림에 파묻혀 죽어라 일만 하고 며느리는 놀고 먹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속이 뒤집혀 며느리에게 따졌죠. 친정 간다더니 뭐하러 돌아다녔냐? 어디서 돈 났냐? 왜 이렇게 사치하냐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는 젊은데 노는 것도 쇼핑하는 것도 당연한 거라나요. 내가 애 봐준 덕분에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면서요. 어머니 도움 덕에 행복하게 산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준 게 며느리 사치의 발판이 된 거였군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나 등쳐먹고 호의호식하면서 바람 피운 꼴이었어요. 이런 배신감에 너무 분해 눈앞이 캄캄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친정 간다며 한 달에 몇 번씩 외박하고 돌아오곤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며느리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바람난 사실을 들켰는데도 태연자약하게 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다나요? 이혼하면 그만이라는 식이었죠. 아들이 회사에선 열심히 일하느라 허리가 휘고 집에선 아기 돌보랴 며느리 뒷바라지하랴 죽어라 뛰어다녔는데 정작 아내는 바람 피우고 놀아나면서 남편 등쳐먹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너무 참담하고 억울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거리게 됐죠. 나 때문에 고생한다. 자유가 없다 투덜 때는 며느리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애 봐주고 집안일 해주는 걸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족쇄처럼 여기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결국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싶어 짐을 싸서 나오기로 했죠. 아들 내외에게 모진 말을 해가며 쫓겨나듯 집을 떠나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며느리 바람난 사실에 놀라 울분을 토하는 아들의 모습도 차마 볼 수 없었고요. 이렇게 자식 내외에게 버림받고 쫓겨나 한많은 노년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평생을 자식만 위해 살았는데 늙고 병든 몸으로 이렇게 내팽개쳐지다니요. 천륜마저 버린 자식의 처사에 어찌 서글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하는 제 신세가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합니다. 며느리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내 잘못이 없었나 자책도 들더라고요.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일까?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어찌 부모 탓으로 돌릴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저지른 잘못을 제 양육 방식 탓이라 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괜스레 죄책감이 들면서 내가 조금만 더 며느리에게 관심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며느리가 외출한다, 친정 간다 할 때 좀 더 물어보고 알아봤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너무 믿었던 거예요. 의심 한 번 안 하고 순진하게 속아 넘어갔던 제가 바보 같았죠. 며느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손주 기저귀를 갈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으며 혼자 눈물 짓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고된 육아에 허리도 아프고 손발도 다트는데 며느리는 호강하며 불륜을 즐기고 있었다니. 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희생하는 저와 달리 며느리는 사치와 허영에 젖어 살았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속이 뒤집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며느리의 한순간 욕망에 무참히 짓밟힌 느낌이에요. 없는 살림에 썩은 내복까지 팔아가며 자식 뒷바라지에 몸 바쳐 살아온 세월. 그런 노고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만 당했다니 억장이 무너지고 통분해요. 이 늙은 몸뚱아리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 원망스럽고 분해요. 아들도 안쓰러워 눈물이 나요. 회사에선 돈 벌어오느라 밤낮 없이 일하고 집에선 애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아내는 몰래 바람 피우고 유흥을 즐기며 등쳐먹었다니.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을 텐데. 아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생각을 하니 저도 덩달아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뉘우침은커녕 철벽을 치더라고요. 이혼하면 그만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나요. 불륜이 들통 나 상처받은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제 욕망에만 골몰하는 꼴이 역겨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제게 아기를 맡기려 하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식을 팽개치고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에게 손주를 맡길 순 없잖아요. 손주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칠까봐 겁이 나는데 무슨 낯으로 또 저더러 애를 봐달라 하는 건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며느리와는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막상 아들 내외와 손주를 두고 집을 나오려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내 손주들인데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정이 뚝 떨어진 며느리야 뭐 어떻든 상관없었지만 아들과 손주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그래도 한 집에 더는 못 살겠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며느리 면상도 보기 싫고 만날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도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도 끝까지 품어줘야 하는 게 부모의 도리겠지만 이건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아직 아들 내외의 일이 어떻게 될지, 손주는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지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제 아들이 바람난 며느리와 이혼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손주가 엄마 잘못으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랄 뿐이에요. 하늘이 도우시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이제 저는 짐을 싸서 아들 집을 떠나려 해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홀로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생겼지만 이 모든 게 제 숙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아파트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병원비는 누가 대줄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하지만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진 않아요.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이 몸 바쳐 일해온 것이 저의 기쁨이었으니까요. 비록 배신당하고 쫓겨나는 신세지만 그래도 여한은 없어요. 내 자식들 위해 무던히도 살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이 고단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주저앉지 말아야겠죠. 열심히 살아온 만큼 마지막까지 떳떳하게 살다 가는 게 소원이에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가 가시지 않아 눈물이 그렁그렁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얘기가 늘상 하는 노인네 푸념으로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겐 소중한 기억이고 잊을 수 없는 상처예요. 이 아픈 사연을 털어놓고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오늘 하루도 무탈하시길 바랄게요.